네, 1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들,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본격화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약간 조금 좁은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일부 알트들이 펌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의 어떤 전조는 상당히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는 걸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제이크 우자스키라는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이더리움 일간 차트인데 상승 삼각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지금 거의 상단 부분에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서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2,400달러 위에 순조롭게 안착을 해준다라면 곧 커다란 움직임, 최소 요만큼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한 3,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그 정도의 움직임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이 상당히 순조롭죠. 워낙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비트코인, 뭐 솔라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러 조금 미들급의 알트들이 펌핑을 해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1년 수익률을 보여준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조용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더리움도 현물 ETF 승인 대상이고 대규모 업그레이드도 지금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더리움이 한번 크게 움직여주면 그동안 조금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더리움은 한번 크게 좀 움직여 줘야지 알트 시즌의 본격화, 이 순환 랠리의 어떤 기본 시작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똑같은 차트예요. 똑같은 차트인데 상승 상하 패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15에서 20% 정도 강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2,400달러 돌파 지지에 성공하면 3,000달러 돌파 테스트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이 같은 경우가 제가 저희 멤버십 채팅방에다가 올해 조금 주목해서 바라보면 좋을 알트코인들 한 10매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세이나 수이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올랐어요. 지난 연말 2달 동안 700% 상승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세이에게 있어서 뜨거운 화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세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 프로젝트 중에서 신규의 성격이 좀 있지만 이미 좀 생태계 자체가 에코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틀이 괜찮아요. 지금 포맷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세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디파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게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이미 시세가 폭등을 해준 상태지만 지금도 약간 단단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뭐 큰 수익을 노려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욕심이 될 수 있고, 중장기로 좀 모아가는 프로젝트 고민하실 때는 세이의 에코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고 시세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의 다양화, 에어드랍 이벤트, 민코인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리서치를 해보시고 나서 얘를 조금 오래 가져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세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에 전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세이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전 조금 뭐랄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타퓨엘이 급등을 해줬죠.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세타퓨엘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간 차트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타퓨엘이 움직여줬다라는 것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 시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이 듀얼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타 토큰 역시 나름의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건 세타 주간 차트인데 세타 토큰도 지금 주간 차트 상단 채널 저항을 뚫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게 이번에 지금 세타 퓨엘이 움직여 준 것처럼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세타퓨엘 놓치신 분들은 아마 지난주부터 저희 방송 멤버십에서 다루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률이 상당하실 건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분들은 세타 토큰이 조금 빠졌을 때 한번 좀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악재가 생겨서 여기서 훅 하고 내려앉으면은 그때는 조금 추이를 보고 이제 진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게 이제 1, 2주 안에 확인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주간 차트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세타 같은 경우에도 한두 달 안에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이 포착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차트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드릴 때는 주간 차트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뭐 몇 시간 안에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캔들 4개, 5개가 이제 한 달이잖아요. 4개에서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 차트 보시고 대응하셔야겠죠. 이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이 15달러 전후에서 이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줄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이 댄크립토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인링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5달러를 향한 랠리를 하기 전에 사람들 지금 속 태우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18달러 저항선을 돌파 지지를 받아주고 그 이상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18달러를 돌파하면 25달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댄크립토 트레이더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일코인도 흐름이 무척 좋습니다. 아마 저희가 처음 다뤘던 게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조금씩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계좌가 뜨끈뜨끈 하실 거예요. 이거 파일코인 3데이 차트인데 지금 이중 바닥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10달러 저항선까지 돌파를 해준다라면 그 다음으로는 21에서 22달러가 될 수 있고, 여기서도 잘 먹힌다라면 이제 4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21달러에서 22달러가 베팅하기에 안전한 가격대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달러 저항선을 어떻게 뚫어낼지, 언제쯤 뚫어낼 수 있을지 여부, 뭐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재밌죠. 지금 돌파 채널 상단을 뚫어주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채널 뚫어주고 그리고 나서도 돌파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36% 정도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거 주간 차트입니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채널 리테스트 단계다. 그러니까 채널 상단 저항을 뚫고 지금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전환하는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성공하면 이제 54달러 향해서 나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만약에 아발란체가 폭등한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물려 계실 수도 있는데, 아발란체는 워낙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뭐 JP모건이랑 같이 지금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이때 폭등한 게 그거잖아요. JP모건 파트너십. 그것 때문에 폭등을 한 건데, 파트너십을 뭐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꽤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조금 뭐 마이너스 상태라도 모아가는 어떤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거 주간 차트인데 저번 강세장 때뭐 100달러 언저리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전고 돌파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이루어질지 여부도 상당한 관심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렉트캐피탈이 얘기한 에이다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금 폭등을 해주고 나서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0.6달러 지지만 확인을 해주면 0.72달러 돌파 시도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0.5달러 부분이 전통적으로 조금 견고한 저항 라인이었지만, 한번 지지 받으면 꽤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0.6달러 지지 테스트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0.72달러를 향하는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젤레, 솔라나 얘기하고 있어요. 솔라나가 조금 더디긴 하지만 예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멘트를 치면서 더 높이 보낼 수 있어. 이 사람 지금 한 140달러까지 가능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정보 돌파 테스트가 된다라는 건데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저항을 받더라도 이상하진 않은데 이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힘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무섭죠. 솔라나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서 솔라나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는 것 같고, 혹시라도 솔라나 진입을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ETF 승인 이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함께 조정받을 가능성이 전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수를 더 하더라도 그때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놓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리고 싶고, 모아가시는 분들은 뭐 솔라나야 뭐 워낙 지금 튼실한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강세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엄청 눈에 띄지만,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홀더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멘탈을 잡고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시는 건데 저라면 지금 신규 진입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솔라나가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아, 아쉽죠? 네, 참 아쉬운데 그래도 0.64달러 돌파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달러 위에서 지지를 확인하면 0.63달러 이후에 지금 0.74달러까지 가능한데 딱 지금 단계가 0.74달러 돌파 여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고, 만약에 0.6달러가 빠지면 0.56달러 이후에 0.46달러까지 급락이 가능한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나 톤을 보면 후자보다는 좀 전자 쪽에 무게가 쏠려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에그라 크립토가 꽤 전폭적인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인베스트가 뭐냐면은 XRP야,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웹3 시대의 핵심이 될 거란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난 사이클에서 리플 XRP는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20배 급등했어. 사실 법적 규제가 또 올해 더 명확해지면 40배, 50배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왜냐? 소송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20배를 올렸거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요. 0.28달러를 기준으로 40배가 급등했을 때, 그러니까 0.28달러가 그거잖아요. SEC가 소송 낸 날 XRP 폭락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40배가 급등을 하면 11달러, 50배 급등을 하면 14달러.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전 사이클의 상승률인 58배, 지난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이 58배 올랐는데 이거를 XRP의 0.28달러에다 대입을 하면 16달러가 가능하고, 비트코인의 이전 사이클 21배 상승을 XRP에 대입을 하면 5.88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27달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이 사이클 저점 대비 96배 상승하는 게 된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조금 듣고 있으면 조금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써놨죠. XRP 40배 폭등은 이지, 굉장히 쉬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그럴싸하기도 하고 조금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 조금 뭐 0.63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세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송까지 벌어졌는데도 20배 상승했잖아요. 소송까지 벌어졌는데도 0.28달러에서 지금 0.64달러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1달러 근처까지 갔다 왔고, 그 전 강세장 고점은, 그러니까 SEC 소송을 당하고 나서 XRP가 2달러 넘게 고점을 찍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지금 월간 차트에서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월간 차트를 보면 삼각형 거의 꼭지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 위쪽으로만 잘 올라가 주면 큰 움직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리플 소송 결과가 될 건데, 일단 지금 1심 재판, 정식 재판이 4월 20일 이후에 개시가 되잖아요. 그 전 상황이 지금
약식 재판에서 1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요 부분과 관련해서 요거 벌금 합의를 할 것인가? 요게 지금 이제 그 전 이슈가 될 건데 2월 12일에 합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3월 13일까지 SEC가 브리핑을 제출합니다. 4월 12일에 리플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4월 29일에 SEC의 반대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요 공방이 조금 관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보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설프게 1차 시장 판매 물량만 놓고 SEC와 벌금 합의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제 조건이 붙을 겁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걸 SEC가 인정했을 때 어떤 방식의 합의 도출이 가능할 건데, 그게 아니라면 SEC가 원하는 대로 1차 시장에서 판매된 것은 증권이다, 이것에 대한 벌금을 내라, 이것만 가지고 리플 입장에선 합의를 할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보면 상당히 낮아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정말 SEC가 지금 암호화폐 업계 소송과 관련해서 워낙 수세에 몰리고 있다 보니까 아싸리 그냥 그래 XRP 증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소송을 전격 합의 종료 이렇게 해주면 우리 입장에선 정말 베스트 케이스죠.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여서 뭐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타임테이블은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어 있다, 법원 명령이 나와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CEO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잘못된 소송이 마침내 종결될 것이다. 법원은 SEC의 권한 남용에 있어서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이다. 의회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대전제는 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이 최선의 조치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진전을 이루는 동안 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들 발이 묶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메시지를, 이게 12월 달에 2024년 프리딕션 얘기를 하면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내년에, 올해 2024년에 잘못된 소송은 마침내 종결될 것이다. 어쨌든 리플 입장에서는 1심 재판, 정식 재판 판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소송 종료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멀진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XRP도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지켜보면서 같이 조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